이것으로 월 3천만 원 이상을 벌고 이것으로 아파트를 샀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바로 클래스 101이라고 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크리에이터들인데요.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최근 클래스 101 오프라인 사옥에서 진행된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에서 만난 클래스 101 젊은 부자들과의 대화, 이를 통해서 얻은 깨달음을 공유 드려볼까 합니다. 참고로 클래스 101은요, 지난 2018년 3월에 정식 서비스를 진행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강의 플랫폼인데요. 그런데 최근 클래스 101과 같은 유사한 형태의 온라인 강의 플랫폼들이 우후죽순 생기다 보니까 클래스 101은 큰 위기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최근 큰 변화를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8월에 발표한 구독 서비스로의 전환인데요. 매달 19,000원이라는 돈만 내면 넷플릭스처럼 클래스 101에 올라와 있는 다양한 강의 콘텐츠들을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기존에는 이 수강생들이 클래스 101의 강의를 들으려면 최소 평균 한 20만 원 안팎의 돈을 내야지만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19,000원에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게 한 것은 정말 좋은 기회가 된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크리에이터들 입장에서는요, 기존에는 한 명만 듣더라도 한 20만 원 안팎의 수강료는 보장이 되었었는데, 이제는 매달 수강생들이 내는 19,000원, 거기에서도 자신의 컨텐츠를 본 비중만큼 정산을 받다 보니까 아직 새롭게 변화된 구독제 서비스의 구독자가 많지 않은 상황에서는 수입이 현저하게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크리에이터들 중에서도 기존에 있는 수입에 비해서 100분의 1로 줄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500만 원 받던 사람이 5만 원밖에 못 받게 된 거죠. 그리고 심지어 어떤 크리에이터들은 자신의 강의 콘텐츠를 클래스 101에서 빼겠다라는 사람도 봤거든요. 물론 이것이 새로운 서비스로 전환이 되면서 겪어야 되는 어떤 진통의 일부일 수도 있겠지만, 앞으로 그 변화된 서비스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크리에이터들은 불안하고 화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구독제로의 변화에 대해서 크리에이터들과 충분히 대화를 통해서 진행이 됐더라면 이렇게까지 분노하지 않았을 텐데, 사실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이 구독제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인지가 없이 그냥 급격히 줄어든 수입을 받다 보니까 더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파악한 클래스 101 쪽에서 구독제를 이미 발표한 이후에 뒤늦게 크리에이터들과의 간담회를 마련을 하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약 2시간 넘게 진행된 이 간담회에 대한 내용이 아니고요. 이 간담회가 끝나고 나서 있었던 크리에이터들과의 대화에 대한 것입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재테크 관련된 일만 하다 보니까 이쪽 관련된 일을 하는 사람만 알고 지냈었는데, 이날 정말 다양한 영역의 크리에이터들을 만나고 이야기할 수 있었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젊은 부자들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크리에이터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느끼는 것들이 많았는데요. 오늘은 대표적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거, 초기 시장이 답이라는 것을 이 크리에이터들과의 대화에서도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크리에이터들 같은 경우에 자신의 강의를 오픈한 시기가 조금씩 다른데, 뭐 기껏 해봤자 지난 2018년부터 시작했으니까 몇 년 차이가 나지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8년 오픈 당시쯤에 강의를 오픈했던 분들이 앞서 말씀드렸던 큰 돈을 버는 경우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비슷한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들이 나밖에 없는 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제공하고 있는 거는 크리에이터 입장에서는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가령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사람이 나밖에 없다면 가격 결정권이 나한테 있지만, 어떤 콘텐츠를 제공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정말 많아진다면 결국은 가격 경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독제를 도입을 했다는 것은 이 온라인 강의 플랫폼 시장에 많은 경쟁자들이 들어왔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초기 시장이라는 것이 말로 들으면 금방 이해가 되지만 막상 나한테 적용하기는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초기 시장의 특징이라는 것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없고 심지어 부정적일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초기 시장의 기회를 잘 잡으려면 평소에 이 초기 시장에 대한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해 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공유해 드릴 두 번째 깨달음은요,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동기부여는 바로 성공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클래스 101을 하려고 하는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10만 원도 못 벌어. 그럼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만난 크리에이터들처럼 이걸로 막 뭘 몇 천만 원을 벌어요. 혹은 이걸로 아파트도 샀대요. 그러면 뭔가 해 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실패한 사례에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주식 투자를 절대 안 하시는 분들 보면요. 주식 투자로 실패한 사람들 얘기만 계속 하세요. 암호화폐 투자를 하지 않으신 분들 보면요. 암호화폐 투자로 망한 사람들 얘기만 계속 하세요. 물론 어떤 일을 할 때 실패한 사례를 들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이 그것을 참고로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자신이 그것을 하지 않는 거에 대한 자기 합리화를 찾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것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로 실패한 사례들을 열심히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떤 일에서 뭔가 결과물을 만들고 싶다면 성공한 사람들을 열심히 찾아보시는 거. 그리고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서 들어보시는 거에 집중을 해 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 깨달음을 제가 많이 강조드리는 암호화폐, 메타버스, 디파이, NFT 등에도 적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시장 역시나 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초기 시장 중 하나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시장에 아주 적극적인 관심을 갖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주변에 이것으로 큰 성공을 한 사람들이 별로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큰 돈을 버는 데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가 말씀드린 이런 초기 시장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더불어 이 초기 시장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찾으시기 위해서 노력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남들보다 먼저 돈 버는 습관 초기 시장 연구소였습니다.